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대단한 이야기들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전통 모자인 갓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갓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옛날 사극 드라마 속에서 양반이 쓰고 있던 그 까만 모자를 떠올리실 거예요. 머리 위에 우뚝 솟은 동그란 모자, 그리고 그 아래로 시원하게 둘러진 넓은 차양. 오칠을 해서 반지르르 윤이 나고 햇빛을 받으면 검은 광택이 은은하게 빛나던 그 모자 말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외출하실 때면 반드시 갖추어 쓰셨던 그 정갈한 모자. 잠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으신 뒤 상투를 틀고 망건을 두르고 그 위에 갓을 얹으시던 조상님들의 모습. 참으로 단정하고 품위 있는 풍경이었죠. 한때 이 갓은 우리 일상에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옛 유물, 사극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옛날 물건으로만 여겨졌죠.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즘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갓에 푹 빠져 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심지어 아프리카 사람들까지 갓을 쓰고 싶어 안달이 났어요. 공항 면세점에서 갓 모양 기념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박물관에서는 갓 모양 열쇠고리가 나오는 족족 품절이 되고 있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 조상님들께서 수백 년을 쓰고 살아오신 그 갓이 왜 갑자기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았을까요? 오늘 이 신기하고도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찬찬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취자 지아첵춘, 놀라운 우리나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옆에 계신 가족분들, 이웃, 어르신들, 오랜 친구분들께도 널리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갓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갓 열풍이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편의 영화 때문입니다. 작년 2025년 6월에 넷플릭스라는 외국 영상 회사에서 만화 영화 한 편을 세상에 내놓았어요. 제목이 K-pop 데몬 헌터스라는 건데 우리말로 풀면 K-pop 악마 사냥꾼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에서는 줄여서 캐대해연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넷플릭스는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많이 보시는 인터넷 영화 채널이에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혹은 휴대폰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넷플릭스에 한국 드라마가 올라가서 세계적으로 대박을 친 적이 여러 번 있었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기억하십니까? 그 드라마도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보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달고나 만들기를 따라하고 녹색 체육복을 입고 놀이를 따라했던 그 드라마 말입니다. 그런데 이 K-pop 데몬 헌터스 슈는 오징어 게임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기록을 세웠어요. 공개된 지 나흘 만에 넷플릭스 서비스가 되는 41개 나라에서 동시에 1등을 차지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그야말로 전 세계가 이 한 편의 영화에 열광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영화에 나오는 노래 골든이라는 곡은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빌보드라는 건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노래 순위인데 여기서 1등을 한다는 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듣는 노래가 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청취자 여러분, 그럼 이 K-팝 데몬 헌터스가 도대체 어떤 영화인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줄거리를 간단히 들려드릴게요. 옛날 옛적 우리나라에 무서운 악마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이 악마들은 악마왕 귀마라는 우두머리 밑에서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3명의 용감한 여인이 등장해서 악마 사냥꾼으로 나섰습니다. 이 3 여인은 노래의 힘으로 혼문이라는 장벽을 만들어서 악마들을 인간 세상에서 몰아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전통이 대대로 이어져서 오늘날에는 K-팝 여자 가수 셋이서 이 사명을 이어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헌트릭스라는 3명의 여자 아이돌 그룹이에요. 이름은 루미, 미라, 조이 이렇게 3명입니다. 겉으로는 전 세계를 누비는 K-팝 슈퍼스타로 화려한 무대에서 노래하고 춤추지만 밤이 되면 숨겨진 능력을 발휘해서 악마들을 물리치는 사냥꾼으로 변신합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강력한 적수가 나타나요. 사자보이즈라는 남자 아이돌 그룹인데 사실은 이들 모두 악마의 화신이었던 거예요. 영화는 이 2 그룹이 노래와 춤과 초능력으로 대결하는 짜릿한 이야기를 펼쳐 보입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매기강이라는 한국계 캐나다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한국 사람인데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합니다. 이분이 한국 문화를 정말 사랑해서 영화를 만들기 전에 디자인 팀원 10명과 함께 우리나라에 직접 찾아왔대요. 서울 구석구석을 걸어 다니면서 남산타워도 보고 낙산공원도 가고 옛날 시장도 둘러보고 국립중앙박물관에도 갔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를 꼼꼼하게 관찰하고 기록했죠. 그 결과가 이 영화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영화를 본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워하는 건 바로 한국 전통 문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롭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등장인물들이 입은 한복의 색깔과 무늬, 도깨비와 호랑이가 나오는 민화의 그림, 부적과 무속, 신앙의 신비로움, 남산자락의 골목 풍경, 컵라면과 국밥과 호떡 같은 우리의 일상 음식. 이 모든 것이 영화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외국 관객들은 이런 신비롭고 아름다운 문화가 한국에 있었구나 하면서 감탄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것이 바로 갓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사자보이즈라는 악마 보이그룹, 이 5 남자들이 공연을 할 때 쓰고 나오는 모자가 바로 우리 전통 갓이에요. 까만 갓을 머리에 우뚝 얹고 긴 검은 머리를 휘날리며 현대적인 옷차림으로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 이 장면이 전 세계 사람들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한 겁니다. 저 모자가 뭐지? 저 동그랗고 멋진 모자의 정체는 뭐야? 하고 외국인들이 놀라서 검색을 하기 시작한 거지요. 외국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같은 곳에는 지금도 이 갓을 따라 쓰는 외국 젊은이들의 영상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젊은이가 갓을 쓰고 K-팝 데몬 헌터스의 노래 소다팝에 맞춰 춤을 추고 프랑스 파리의 어느 젊은 여성이 갓을 쓴 채로 셀카를 찍어서 올리고 멕시코의 대학생들이 갓을 쓰고
졸업 사진을 찍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할로윈 시즌에는 갓을 쓰고 사자보이즈, 분장을 한 외국인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갓을 실제로 사려고 하는 외국인들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관광지에 와서 갓 모양 기념품을 사가는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기념품 가게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흑립각근 볼펜이라는 상품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볼펜의 뚜껑 부분이 까만 감 모양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우리 전통 각근처럼 장식이 달려있는 물건입니다. 이 볼펜 하나에 한화로 10,000원 안팎인데 물건이 들어오는 족족 1시간도 안 되어 완판이 되는 거예요. 까치호랑이 배지도 마찬가지고요. 청취자 여러분, 박물관에 오픈런 대기줄이 생기는 모습을 상상이 가십니까? 오픈런이라는 건 가게의 문을 여는 순간 달려 들어간다는 뜻인데 박물관 기념품을 사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외국인들이 생긴 겁니다. 뮤지엄 굿즈 온라인 매장에는 하루 평균 26만 명 넘는 방문자가 몰려들고 있다고 해요. 인천공항에서도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국가유산진 흥원이라는 곳에서 외국인 여행객들을 위해 우리 전통 놀이개를 직접 만들어 보는 원데이 클래스를 열었거든요.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 4층 한국문화에 거리에서 열흘 동안 진행되었는데 참여자가 몰려들어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혹은 공항을 떠나기 전에 한국 전통 장신구 만들기 체험을 하고 가는 외국인들이 줄을 이었어요. 본인들이 직접 실로 꿰고 장식을 달고 정성스럽게 매듭을 짓는 모습,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완성된 놀이개를 들고는 이거 정말 아름답다 하며 감탄하던 외국인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또한 에버랜드에서는 K-팝 데몬 헌터스 팝업존이라는 특별 전시관이 열렸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몰려들어 갓 모자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림자를 만들어서 마치 자기가 갓을 쓴 것처럼 연출하는 인증사진이 유행하기도 했고요. 서울 남산타워에도 외국인 방문객이 2024년에 비해서 2025년 하반기에 50% 넘게 늘었다고 하니 이게 다 캐대언 덕분이에요. 남산 순환버스의 하루 평균 승객 수도 전년 대비 900명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우리나라를 방문한 교황 러어 14세. 미국에서 태어나신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신부가 교황이 되시기 전에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한 번은 갓을 쓰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광주 대교구장이신 김희중 대주교께서는 자신의 주교 문장에다가 기존의 모자 대신 흑립을 그려 넣으셨어요. 우리나라 가톨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의 정신을 이어가시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도 우리 갓을 정식 문장에 넣을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조상님들께서 수백 년을 써오신 이 전통 모자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세계적인 물건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한때는 잊혀져 가던 물건이 이제는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놀라운 우리나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있기에 이런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재미있으시다면 주변 친구분들, 이웃,
어르신들께도 꼭 널리 알려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가시라는 모자에 대해서 찬찬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가시 어떤 모자이고 누가 썼으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이 가시 왜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만큼 독창적인 물건인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갓의 역사부터 말씀드리면 이 모자의 뿌리는 아주 깊고 오래입니다. 많은 분들이 갓을 조선시대 물건이라고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 갓의 시초는 멀리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1500년, 2000년 전 옛날 얘기입니다. 경주에 가면 금영총이라는 신라시대 무덤이 있는 기존 있는데 거기서 이평백화피모라는 모자가 발굴되었어요. 이평백화피모. 말이 좀 어렵지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간 모양처럼 생긴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모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갓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고구려 고분인 감신총이라는 무덤 벽화에도 모자와 모양이 확실히 구별되는 패랭이 모양의 갓을 쓴 사냥꾼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우리 조상님들은 삼국시대부터 이미 모자를 쓰시며 살아오신 겁니다. 기록상으로도 남아 있어요. 삼국유사자사라는 책에 신라 원선광이 꿈의 복두를 벗고 소립을 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소립이라는 게 바로 흰 갓이에요. 고려시대에 들어서는 가시 관리들의 관모, 그러니까 벼슬아치들이 쓰는 정식 모자로 자리 잡게 됩니다. 1357년 공민왕 때 문무백관에게 갓을 쓰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가 되면서 갓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옵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 이르면 양반이라면 누구나 갓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갓을 써야 했어요. 그럼 누가 갓을 썼을까요? 청취자 여러분,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신분에 따라 갓의 종류가 달랐거든요. 양반, 사대부가 쓰는 갓과 중인이 쓰는 갓, 평민이 쓰는 갓이 각각 달랐어요. 흑립, 그러니까 까만 갓은 주로 양반들이 외출할 때 쓰던 모자였습니다. 영화나 사극에서 보시던 그 멋진 갓이 바로 흑립이에요. 평민들은 주로 패랭이라는 흑립보다 더 수수한 대나무 모자를 썼고요. 어린 총각들은 초립이라는 풀로 만든 갓을 쓰고 다녔습니다. 특히 19세기에 들어서는 중인 이상의 신분과 결혼한 남자들만이 흑립을 쓸 수 있었어요. 갓을 쓴다는 건 어른이 되었다는 표시이자 일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증표였던 거지요. 그래서 갓은 단순한 모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지위와 격식을 보여주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갓의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일 고급품은 진사립이라는 거예요. 모자 부분과 양태 부분을 모두 머리카락보다 얇은 대나무 실로 엮어서 만들고 그 위에 명주실을 한 땀 한 땀 올려서 광택이 나도록 했어요. 이게 최고급 흑립이었습니다. 그 다음 등급이 음양사립이고 음양립, 일반 흑립 순으로 등급이 내려갑니다. 이외에도 국상 때 쓰는 하얀 갓인 백립, 사신들이 외교 업무로 외국에 갈 때 쓰던 옥노립, 비 올 때 쓰던 삿갓, 정승 판서가 쓰던 주립이라는 붉은 갓까지 상황과 신분에 따라 정말 다양한 갓이 있었어요. 조선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갓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바로 의관정제라는 말 때문입니다. 옷과 모자를 반듯하게 갖추어 입는 것이 양반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조선의 양반들은 잠을 잘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언제 어디서나 갓을 쓰고 있었다고 해요. 집에서도 손님을 맞을 때는 반드시 갓을 써야 했고, 길을 나설 때는 당연히 써야 했지요. 심지어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은 뒤에 갓부터 쓰셨던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갓은 단순히 머리에 쓰는 물건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과 품위를 드러내는 얼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옛날 외국인들은 조선은 모자의 나라다라고 감탄했습니다. 1800년대 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서양 선교사들과 외교관들의 기록을 보면 하나같이 조선 남자들의 멋진 갓에 대해 적어 놓았어요. 머리에 언뜻 쓴 것 같지도 않게 가볍고 섬세하게 짜인 차양 위에 내리쬐는 햇살은 얼굴의 엷은 그림자를 드리워 은근한 아름다움을 표출한다. 이렇게 극찬한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외국인들은 우리 갓의 아름다움을 알아본 겁니다. 자, 그럼 이 갓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까요? 청취자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놀라우니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갓 하나를 만드는데 무려 51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51단계예요. 한 사람이 혼자서 다 만드는 게 아니라 3명의 장인이 각각 다른 부분을 분업해서 만듭니다. 첫째는 양태장이에요. 양태라는 건 갓의 아래쪽 차양 부분,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는 넓고 둥근 테두리를 말합니다. 이 양태를 만드는 분이 양태장이지요. 대나무를 쪼개서 만드는데 그냥 쪼개는 게 아니에요. 대나무를 삶고 쪼개고 문질러서 머리카락 굵기만큼 가느다랗게 만듭니다. 머리카락 굵기 상상이 되십니까? 눈으로 보면 실 같고 바람에 날아갈 듯한 그런 가느다란 대나무 실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죽사 또는 새죽사라고 부릅니다. 그런 다음 이 가느다란 죽사를 한 올, 엮어서 둥글고 반듯한 양태를 만들지요. 이 과정만 해도 24개 단계를 거칩니다. 숨막히는 집중력과 오랜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에요. 두 번째는 총모자장입니다. 총모자라는 건 갓 위쪽의 둥근 모자 부분, 그러니까 머리를 감싸는 뚜껑 같은 부분을 말해요. 이 부분은 말의 꼬리털인 말총을 가지고 만듭니다. 말총을 손으로 하나하나 엮어서 총모자를 만드는데 이 작업만 해도 17가의 단계를 거칩니다. 작은 쇠갈고리처럼 생긴 바늘로 말총을 정교하게 엮은 뒤에 먹칠을 해서 까맣게 만들어요. 세 번째는 입자장이에요. 입자장은 양태장과 총모자장이 각각 만든 두 부분을 합치고 마무리하는 장인입니다. 두 부분을 맞붙이고 명주를 입히고 인두질을 하고 악교칠을 하고 먹칠을 하고 마지막으로 오칠을 해서 반지르르 윤이 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과정이 10단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버렁잡기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양태가 아래로 우아하게 곡선을 이루도록 모양을 잡는 작업인데 이게 보통 솜씨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수십 년 갓을 만드신 장인만이 할 수 있는 고난도 기술이지요. 양태장 24과정, 총모자장 17과정, 입자장 10과정, 총 51과정을 거쳐봐야만 비로소 갓 하나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져요. 청취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머리카락보다 얇은 대나무 실을 한 올 한 올 엮고 말총 한 가닥 한 가닥을 정교하게 잇고 수십 번 오칠을 반복하고 갓 하나 완성하는 데 기본이 한 달이고 고급품은 1년 가까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갓의 독창성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찾아봐도
이처럼 가볍고, 이처럼 섬세하고, 이처럼 아름다운 모자는 없어요.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는 운,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갓은 인류가 고안해낸 관모 중 세계에서 으뜸가는 제일 화사한 관모이다. 인류가 만들어낸 모자 중 세계 최고라는 평가예요.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말입니까? 갓의 아름다움은 또 하나의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바로 투명한 아름다움입니다. 대나무 실을 머리카락처럼 가늘게 엮었기 때문에 햇빛이 비치면 그 틈새로 빛이 새어 나옵니다. 얼굴 위에 은은한 그림자가 무늬를 만들어내지요. 그래서 갓을 쓴 선비의 얼굴은 보일 듯 말 듯 신비로움과 품격이 동시에 드러납니다. 중국이나 일본의 모제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이에요. 또 갓은 단단하면서도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오치를 여러 번 입혀서 튼튼한데 막상 쓰면 머리에 얹어진 건지 모를 만큼 가벼워요.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실용성과 아름다움, 그리고 신분의 격식까지 모두 갖춘 이 정교한 물건. 세계인들이 감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다운 갓. 오늘날에는 누가 만들고 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려면 가슴이 조금 먹먹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갓을 만들 수 있는 장인이 손으로 꼽을 정도로 몇 분 안 남았거든요. 갓이 우리 일상에서 사라진 계기는 1895년에 있었던 단발령이었습니다. 고종 임금 때 머리를 짧게 자르라는 명령이 떨어지면서 상투를 틀지 않게 되었지요. 상투가 사라지니 자연스럽게 갓을 쓸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할아버지들 가운데 갓을 쓰시는 분들이 간간히 계셨지만 지금은 안동의 서원에 출입하시는 연로하신 어른 몇 분, 그리고 전통 예능 공연자, 무속인 정도가 갓을 쓰고 계실 뿐이에요. 갓 수요가 줄어드니 갓을 만드시는 장인도 자연히 줄어들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갓 만드는 마을이 있었어요. 경상북도 예천군의 돌티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80가구 중에서 절반 이상이 갓을 만드는 전통적인 갓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대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갓 만드는 기술을 물려주던 자랑스러운 마을이었지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이 마을의 갓방들도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나라에서도 이 안타까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가시를 국가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했습니다. 사라져가는 전통 기술을 보존하기 위해 나라가 직접 나선 거예요. 가실 장인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전승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가실 장인은 박창영 선생님입니다. 경상북도 예천에서 태어나신 이분은 집안 대대로 갓을 만들어 오신 4대째 갓 장인이세요. 무려 130여 년 동안 이어진 집안의 가업을 이어받으신 거지요. 증조할아버지 박한길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박형석 선생님, 큰아버지 박주혜 선생님, 작은아버지 박월해 선생님, 그리고 아버지 박경애 선생님까지 모두 갓방을 경영하며 갓을 만드신 분들입니다. 박창영 선생님의 외할아버지 김영일 선생님도 예천에서 대규모 갓방을 경영하셨다고 해요. 한 집안이 이토록 오래 한 가지 기술을 지켜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박창영 선생님은 16살 어린 나이부터 갓을 만드셨는데 지금은 경력이 60년이 넘으셨어요. 평생을 갓 만드는 일에 바치신 거지요. 이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갓을 만든 지 4대째인데
제가 16살부터 시작해서 지금 경력이 60년이 넘어요. 현재 갓을 만드는 장인은 입자장에서 2분, 양태장은 1분, 총모자장 1분, 4명 남았죠. 4분. 겨우 4분이 이 귀한 전통을 이어가고 계신 겁니다. 박창영 선생님은 철종 어진에 나오는 가신 전립, 사대부들이 주로 썼던 박쥐 모양갓, 국상 때 주로 썼던 백립, 사신들이 썼던 옥놀이까지 완벽하게 재현해내신 분입니다. 이런 갓 하나를 재현하는 데 1년이 걸린다고 해요. 유물을 찾아다니며 예전의 갓을 세심히 관찰하는 일부터 머리카락만큼 얇은 새죽살을 하나하나 엮어 모자 부분을 만들고, 이어 양태를 엮고 새죽사 가닥마다 명주실을 하나하나 붙이는 작업, 먹칠과 오칠까지 오직 선생님 혼자 해내셔야 하기 때문이죠. 이분께서는 1986년 일본 규슈 종합전시장에서 일주일간 갓 제작 시연을 하셨고, 1988년과 1989년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특별 전시회를 여셨어요. 그때 이미 우리 갓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신 분이에요. 2000년에는 국가무형유산 갓일 기능 보유자로 공식 인정받으셨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은 박창영 선생님의 장남 박형박 선생님이 가업을 이어받아 5대째 전통의 맥을 잇고 계시다는 거예요. 박형박 선생님은 전통 의상학을 전공하셔서 박사 과정까지 이수하셨고, 제35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에 출품하신 흑립으로 국무총리상까지 받으셨습니다. 이론과 실기를 모두 갖추신 훌륭한 후계자이신 거지요. 둘째 아들분도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시면서 틈틈이 가시를 배우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정춘모 입자장 선생님, 장순자 양태장 선생님, 김인 총모자장 선생님이 우리 갓 문화를 지키는 큰 기둥으로 활약하고 계세요. 특히 정춘모 선생님은 통영의 장인들이 나이가 많으신데 전승 희망자가 없는 상황을 안타까워하셔서 입자장으로 지정되셨지만 총모자장과 양태장 기술까지 모두 익히셨다고 합니다. 우리 전통의 맥을 어떻게든 이어가려는 장인의 책임감,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소수의 장인들이 힘겹게 지켜온 우리 갓이 이제 K-팝 데몬 헌터스 덕분에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한평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전통을 묵묵히 지켜오신 그 장인들의 땀과 눈물이 드디어 보상받는 순간이 온 겁니다. 이 소식을 들으신 박창영 선생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청취자 여러분, 요즘 전 세계인들이 왜 이렇게 한국 전통 문화에 열광하는 걸까요? 갓뿐만이 아닙니다. 한복, 한옥, 한국 전통 음식, 민화, 도자기, 춤, 음악. 우리 문화라면 모든 세계인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유행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문화가 가진 깊이와 정교함 때문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오랜 세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물건을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은 실용성만 추구하신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보다 얇은 대나무 실로 한 올 한 올 엮어 만든 갓처럼 단순한 물건 하나에도 엄청난 정성과 시간을 쏟으셨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런 정교한 장인 정신에 깊이 감동하는 거예요. 빠르게 만들어진 물건이 아닌 시간과 정성이 깃든 물건이 주는 감동. 그게 우리 갓 하나에 다 녹아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 문화의 철학입니다. 갓은 단순한 모자가 아니라
조선 선비의 정신을 담은 물건이에요. 의관정제, 자신을 가다듬는다는 정신, 옷과 모자를 반듯하게 갖추어 입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한다는 그 고귀한 철학이 갓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캐대언을 보면서 아, 한국에는 이런 깊은 정신 문화가 있구나 하고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그 속에 깃든 마음과 뜻을 읽어내는 것이지요. 셋째는 우리 문화의 독창성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중국이나 일본의 모자와 우리 갓은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의 대모는 훨씬 무겁고 투박하고 일본의 에보시는 뻣뻣하고 단순해요. 그런데 우리 갓은 깃털처럼 가볍고 투명하고 우아합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죽사로 엮어 만든 이 섬세함은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의 것이에요. 세계화 시대에 외국인들은 남들과는 다른 것, 독특한 것을 찾습니다. 그런 그들의 눈에 우리 갓은 그야말로 보석처럼 빛나는 거예요. 넷째는 우리 문화의 현대성이에요. K-팝 데몬 헌터스에서 갓을 쓴 사자보이즈는 전통 의상이 아닌 현대적인 옷차림에 갓만 얹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색하지 않고 너무나 세련돼 보였어요. 이건 우리 갓이 가진 미적 완성도가 시대를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물건이지만 오늘날 가장 세련된 패션 아이템으로도 손색이 없는 거지요. 시대를 뛰어넘는 아름다움. 이게 진짜 명품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다섯째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저력 때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한번 돌아보시지요. 일제 강점기를 겪고 6.25 전쟁을 이겨내고 가난을 뚫고 일어서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성장했잖아요. 한강의 기적이라고들 하지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잊혀져 가던 전통을 지키고 다시 꽃 피워냈습니다. 갓을 만드는 장인이 4명밖에 안 남았다고 해도 우리는 그 4명의 손에 맡겨서 이 귀한 전통을 이어가고 있어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해서 나라가 보호하고 젊은 후계자들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런 끈질긴 전통 보존 의지가 우리 문화를 세계적으로 빛나게 만든 바탕이에요. 여섯째는 K-문화의 힘입니다. K-팝이 세계를 휩쓸고 K-드라마가 세계를 사로잡고 K-음식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어요.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드라마의 판도를 바꾸고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고 이제는 K-팝 데몬 헌터스까지 한 분야에서 시작된 한국 문화의 흐름이 다른 분야로 번져나가면서 거대한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물결을 타고 우리 전통 문화까지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현대 문화와 전통 문화가 서로 힘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모습.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힘이자 자랑입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유서 깊은 역사, 장인의 손끝에서 피어난 정교한 예술, 선비의 마음에 담긴 고귀한 철학, 시대를 뛰어넘는 세련된 미감, 어려움을 이겨낸 국민의 저력, 그리고 세계를 감동시키는 문화의 힘. 이 모든 것이 갓 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평생을 살아오신 이 땅은 정말 특별한 땅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읽고 오신 이 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그저 우리나라는 작고 힘없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우리 갓 하나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 노래 한 곡에 빠져서 춤을 추고 우리 이야기 하나에 열광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놀라운 우리나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덕분에 우리나라의 놀라운 이야기가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널리 알려주세요. 가족분들, 동네 어르신들, 오래된 벗들께 우리 갓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유명하단다 하시면서 자랑스럽게 들려주세요. 옛날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께서 쓰셨던 그 갓이 이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보물이 되었다는 이 자랑스러운 소식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전통 갓과 그 갓에 열광하는 세계인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때 잊혀져 가던 우리 조상의 모자가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영화 한 편을 계기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세계적 명품이 되었지요. 박물관 기념품점에서 간 모양 열쇠고리가 불티나게 팔리고, 공항에서는 외국인들이 우리 전통 놀이개를 만들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미국 젊은이도, 프랑스 여성도, 멕시코 대학생도, 베트남 아이도 모두 우리 갓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조상의 지혜, 장인의 손끝에서 피어난 51단계의 정성, 선비의 마음에 담긴 의관정제의 고귀한 철학, 사라져가는 전통을 지켜낸 네 분 장인의 헌신, 그 모든 것이 차곡차곡 쌓여 오늘 이 놀라운 순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이 이제야 제대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땅에 살아오신 세월, 조상님들께서 지켜오신 이 유산,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가슴 활짝 펴시고 고개 당당히 드시고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한평생 이 나라를 일구고 지켜오신 어르신들 덕분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빛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편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늘 갓처럼 단정하고 품위 있게 오칠한 갓처럼 반지르르 윤히 나는 활기찬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놀라운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